야, 전이 와서 이제 인사하는데 뭐 반갑습니다 막 이제 막 존댓말 나오잖아요. 모르는 사람들이. 반갑습니다 하니까 바로 선이 와서 때리더라고요. 야, 이 자식아, 반말해야지 말면서. 좀 어색한,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어색하니까 그 당시 순간적으로 반가워 말면서 인사하는데 딱 그 친구가 딱 손잡자마자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. 반갑습니다. 저 병장 누구고요. 저는 저녁 2달 남았습니다. 명치랑 망치로 이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, 와, 이게 진짜 그 만화에서나 보던 그 기싸움인 건가? 아, 약간. 네.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15년도 여름에 입대해서 전 248기로 근무하고 ADI에서 중사 달고 제대한 예비역 신윤호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.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셨잖아요. 네. 그 입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중학교 때 이제 집이 조금 살짝 애매하니까 이제 집이 좀 환경이 어려웠어요. 그리고 또 공부머리도 없었거든요. 야, 난 공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전문계를 원래 가려고 했다가 우연찮게 학교 포스터에 회사국 그 모집 공고 떠서 그때 이제 지원을 했는데 되게 운 좋게 그래서 학교를 다 국비로 다니고 항해사 실습 1년 딱 채우는 그거 하다가 이제 회사가 안 좋게 됐어요. 네.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너무 이제 집이 좀 급하니까 군대를 바로 썼거든요. 지원서 써가지고. 너무 급해서 그냥 상선이 물론 돈을 더 많이 받긴 하지만 또 이 과정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우셨군요. 네. 어떤 직별의 부사관이 되신 거예요? 저는 조타 직별. 조타 직별. 예. 그 조타 직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. 이제 옛날에 저희 이제 뭐 아버지 군생활 하는 이제 지금 상사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군생활이 진짜 조타직별이 할 게 많았던 게 이제 계산 같은 거 뭐 위치 잡고 위도선 따고 그다음에 이제 발광 신호하고 음향 신호하면서 수기 신호도 하고 이제 타 함정과 이런 걸 하면서 타를 잡는 입장이었는데 요새 조타직별은 방송 가장 많이 하는 거 방송 그리고 출입항할 때 타 잡는 거 그 2개 정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. 갔던 근무지가 어디예요? 하사 달고. 하사 달고 이제 겨울에 일함대 갔죠. 동해. 일함대. 네. 동해. 어떤 배를 타셨나요? 저 그 FF 부산함 탔었어요. 부산함. 네. 부산함이 배 크기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배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딱 100m짜리 배고요. 네. 인원은 배 안에 들어간 승조원 총원이 150명에서 160명 정도? 150명, 160명 네. 정도. 그러니까 딱 중형 사이즈예요. 약간 대형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형 세단이나 소형 SUV 정도는 되는 네.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. 애매하죠. 제일 애매하죠.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? 개인 시간이 아예 없었죠. 제가 딱 마지막 영내, 제 밑으로 딱 한 기수만 영내 생활을 했었거든요. 아, 영내 생활을 하셨었어요? 네. 근데 짧아요. 되게 3개월밖에, 운 좋게 3개월만 하고 나온 케이스라 가지고 그게 직별장님이랑 쇼부를 봤죠. 부사관 능력 시험 치고 나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부사관 능력 시험이라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 무조건 쳐야 되는 건데 필기 시험이랑 그 직별 전문 이해도를 보기 위해서 실기 시험을 이제 관찰관 분들이 오셔서 봐요. 뭐 이제 배 자체에서 날짜를 하루 잡아주면 저 멀리서 관찰관들이 2열 정도로 막 걸어오시는데 와 속으로 막 불렁불렁 거리면서 이제 오전에 시험 치고 오후에 이제 실기 시험 치고 해서 80점 이상을 총합으로 80점을 넘기거든요. 그래야 이제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? 그쵸. 90점을 넘기면 아 얘는 진짜 될 놈인데 절대 천년도에는 90점을 안 주거든요. 관찰관이 총평점수를. 그러면은 배에서 그럼 계속 먹고 자고 하신 거네요? 그쵸. 남들 다 퇴근하는 거 쳐다보면서 와 부럽다 이러면서. 네. 그때는 그러면 뭐 침실을 어디를 쓰는 거예요? 저 이제 부서별로 침실이 나뉘어 있거든요. 네. 포갑부는 포갑부, 작전부, 그다음에 이제 기관부 해가지고 쫙 나뉘는데 각 부서별로? 네, 부서별로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작전부 침실에서 가장 안 좋은 침대 썼죠. 그렇죠. 제일 어떻게 보면 짬찌니까, 짬찌끄레기니까. 그쵸. 소위든 하사든 뭐 이병이든 사실 처음에 어떤 조직을 들어가도 그쵸. 무조건 짬찌는 좋은 데를 쓸 수가 없죠. 그쵸. 이제 진짜 사나이 같은 거 막 보면은 네. 앉아서 책 보고 네. 다 없는 개소리죠. 이제 관짝이라고 표현하죠. 네. 관 들어간다 하는데 이제 관이 1층, 2층, 3층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네. 저는 이제 제일 밑바닥 1층 일층. 찬 기온 올라오고 옆에 자이로실 있어서 자이로실 시끄럽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옆에 바로 옆에 쓰레기통에 계단까지 있으니까 3박자거든요. 쾅쾅쾅 소리랑 문 열리는 소리랑 그 밑에서 떠드는 소리 다 들리고 막 쓰레기 냄새 나고 막 누구 지나가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공기, 먼지가 밑에서 이렇게 싹 올라오고. 그 커튼 닫고 나면 약간 좀 내가 진짜 군생활 하는구나 이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. 그 2층, 3층이나 이런 데는 뭐 다른 분이 자시는 거예요? 보통 이제 좀 짬 좀 찬 상병들 제일 좋은 자리가 2층이거든요. 아, 병사랑 같은 침실을 넣어요? 네, 중사 침실 따로 있고 네. CPO 분들 이제 상사 원사 분들 침실 따로 있고 그렇죠. 하사
하사랑 이제 같은 다 같이 침실 쓰거든요. 그럼 그때 뭐 예를 들면 상병장쯤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고참 병사들이 신임 하사나 소위 오면 솔직히 좀 무시하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저는 제가 15년도 딱 들어갔을 때가 딱 20살이라 가지고 전입 가니까 저희 조타병들이 전역 2달 전, 3달 전, 그 다음에 상병 대왕고여가지고 또 최근에는 병사분들이 대부분 대학교 한 2, 3학년쯤에 와가지고 나이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죠? 네. 그때는 좀 나이가 좀 있는 형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밖에서 야, 치면 씨. 형들이지. 네, 형이죠, 형. 네. 야, 뭐 전입 와서 이제 인사하는데 뭐 반갑습니다 막 이제 막 존댓말 나오잖아요. 모르는 사람들이. 네. 반갑습니다 하니까 바로 서면서 때리더라고요. 야, 이 자식아, 반말해야지 말면서. 좀 어색한,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어색하니까 그 당시 순간적으로 반가워 말면서 인사하는데 딱 그 친구가 딱 손잡자마자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. 반갑습니다. 저 병장 누구고요. 저는 저녁 2달 남았습니다. 명치랑 망치로 이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, 와, 이게 진짜 그 만화에서나 보던 그 기싸움인 건가? 아 약간. 네. 근데 장난이었다 하더라고요, 나중에.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뭐 무시하거나 뭐 병사분들이 뭐 까고 막 그런 건 없었다. 딱 한 명 있었어요, 저 군 생활할 때. 어떤 케이스였어요? 그 친구도 이제 같은 작전부 침실 쓰는 친구였는데, 네. 이 친구가 훈련 받을 때, 그때 저도 훈련을 받고 있었고, 저랑 같이 후반기 하고 걔네들은 교육이 먼저 끝나서 나가는데, 그러니까 617기 통신병이라는 애 하나가 좀 약간 껄렁껄렁하는. 껄렁껄렁도 하고, 네. 그 당시 지금 이렇게 좀 몸이 좀 크지만 그때는 조금 되게 왜소했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막 약간 조금 무시하고. 기싸움도 없이 하나 있었죠. 근데 이제 현명한 방법은 얘 선임을 까자 해서 전탄병 불러서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내가 뭐 너네보다 군생활은 덜 했어도 그래도 계급은 계급인데 어디 개막내가 막 그래서 그 전탄병이 좀 센스 있게 처리했죠.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서로 감정 싸움 없이 그냥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결국엔 규정대로 하는 게 뭐 물론 규정대로 하면 감정을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 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, 해군은 특이하게 이제 장교도 연관 장교와 위관 장교의 그 섹터가 나뉘고, 네. 또 부사관 분들도 상원사 즉 CPO라고 하는데 해군에서 또 중사 하사들이 생활 공간도 다르고 식당도 다르고 막 화장실도 다르고 막 다 다르잖아요. 다 달라요. 부사관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관계가 좀 어떤 편이에요? 그러니까 가장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,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칭으로 제가 아버지라 불렀거든요. 뭐 직별장님은 다 그냥 아버지다 생각해서 아버지라 부르는데, CPO가 계급 기수가 높으면 밑에 하사 중사들이 되게 편해요. 직별 간에 그 경쟁을 할 때 뭐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좀 싸울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장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네. 부사관들끼리는 약간 좀 기싸움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.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영역 싸움이죠. 영역 싸움. 같이 겹치는 영역에서 누가 더 힘을 세게 발휘할 것인가.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타하면은 훈련 나갈 때 이제 경위도 받으러 가야 될 때.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내려가느냐, CICC로 내려가느냐, CICC에서 올라오느냐 차이거든요. 전타함이랑 좀 많이 기싸움을 했죠. 그쵸. 올라가느냐, 내려가느냐 차이. 서로 이제 한 층밖에 차이 안 나는데, 근데 저희가 다 내려갔어요. 저희 아버지가 138기셨거든요. 네. 근데 전 남장님이 120몇 개인가요? 부사관 조타사로서의 하루 일과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됐었어요? 일단 아침에 병들이랑 일어나서 아침 일과 정렬하고 이제 각 직별별로 이제 자기 사무실 청소. 저희는 함교니까 이제 함교 올라가서 막 청소하고, 조타사는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. 오전에는 항상 뭐 헤드 수정하거나 거기서 당직하사 업무하고, 그 다음 근무지는 어디로 갔어요? 이제 원주함으로 갔죠. 원주함. 네. PCC. 이게 그 막 대형 함정들은 서로 얼굴 안 본다 하면 진짜 안 본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배가 워낙 크니까. 네, 그렇죠. 근데 심지어 침실도 같은 침실 쓰는데 못 봤다 하더라고요. 전출 갈 때까지. 사람들의 반응이 저런 애도 있었어? 하는 그런 반응인데, 딱 PCC를 갔을 때는 아, 이게 진짜 그냥 가족 같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100명 정도 되니까 인원이 정말 서로 개인적인 일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막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막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? 부사관분들 사이에서도 부조리가 좀 있었나요? 없다고 말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죠.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. 네. 근데 저희 때 차츰차츰 사라지는 그런 시기고, 이제 핸드폰도 부사관들은 좀 약간 병들이랑 다른 게 그 당시 핸드폰은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. 그런 막 진짜 때리는 거는 정말 가끔 정도 가끔 있긴 있었어요. 맞긴 했어요. 그때 당시에는. 근데 이제 뭐 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해서 혼나고 맞았죠. 근데 뭐 그러면 이제 한번 살짝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맞는 거예요. 차라리 근데 맞는 게 나아요. 뒤에서 계속 갈구고 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한 대 맞고 그러고 이제 풀면은 약간 좀 사이코인가? 라는 생각도 하는데, 그래도 그거 한 대 맞고 나면은 그래도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니까. 보통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때린 거예요? 뭐 예를 들면 뭘 못해서? 그러니까 직별 관련 업무를 못 한다든가, 저희는 이제 뭐 방송 실수, 조타사니까 이제 버벅거린다든가, 순간 멘트 까먹어서 방송장치 켜놓은 상태로 이러고 있으면 이제
끌려가는 거죠. 헤드실로 끌려가고. 아무래도 그 1, 2초 사이에 또 작전이 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뭐 네. 이런 명목 하에. 그렇죠. 그래도 이게 도망을 못 치는 게 배가 출동을 나가면은 갇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가봤자 어딜 가겠어. 침실이랑 함교밖에 안 가는데. 그게 해군의 가장 큰 그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선배일 땐 편해요. 누구 그쵸. 찾기 편하니까. 네. 근데 후배일 땐 힘들어요. 이 상관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고문관 밑에 있든 간에 그냥 무조건 같이 그냥 한 배를 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. 네, 배가 떠난 순간부터는 그냥 그 안에서 사실상 봉건주의 사이가 생기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자 그럼 부사관분들과의 관계는 뭐 그렇다 쳐요. 부사관분들 입장에서 장교들 보면 좀 어땠어요? 저도 이제 예비역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. 진짜로 편한데 치고 싶다?